자,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늘 한결같고 투자 시장도 한결같습니다. 다만 큰 상승 또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하락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논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차트는 항상 정직하게 가죠.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3월 11일 화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패럴 채널을 이렇게 이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 이탈되면은 한번 재진입하고 네 번째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재진입해서 이탈되지 않고 반등 또는 아니면 이탈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재진입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빠진 그림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다른 그림으로 이제 나와주는 모습이 보였고, 자, 채널을 이제 진입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전에 여기 꼬리를 한번 이탈한 그림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림을 보면은 자, 쭉 빠지고 나서 반등 쳤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전에 하락을 이탈한 무빙,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크게 쌍바닥을 그려줄 것이냐, 지지를 해가면서, 아니면은 쌍바닥 대신에 그냥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2021년 대불장 같은 플렉탈로 조금 진행이 될 것이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긴 밑꼬리가 달리고 나서 다음 주봉이 꽉 주봉 되었어요. 그래갖고 꽉 차게 마감되었다 해서 꽉 주봉 되었고, 현재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도지 캔들이 뜨면서 지금 밑에도 테스트를 한번 했고 위로도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봉 같은 경우는 좀 핵심적으로 방향성이 어느 곳으로 좀 튈 것인지, 지금 위아래 다 테스트한 도지 캔들의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꽉 차게 주봉이 마감되면 한 번 더 밑에 테스트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번 꽉 주봉이 되고 나서 밑에를 테스트하는 그림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하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주봉이 좀 올라와서 양봉으로 마감되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마감되면서 좀 늘어지는 형식의 패턴이 좀 그려질 것인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아직은 그런 관점을 보기에는 무리입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좀 겹쳐 있어요. 일단 하락에 대한 추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상승에 대한 이제 퍼센트도 25% 정도 상승을 해야 이 하락을 좀 잡아먹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만한 소스가 지금 당장 등장할 수 있을까? 곧 있을 CPI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FOMC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지금 현재 존재할까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이렇게 25% 상승하는 그림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25%를 본다라는 거는 조금 분석으로 할 수 있는 예측을 좀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죠. 그래서 도지 캔들이 지금 현재 완성이 된 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 위에 테스트, 아래 테스트 다 하면서 이제 방향성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하락 마무리가 나와야 합니다. 자, 하락 마무리라고 하면은 일단은 제가 여기 최고점 부근 자리, 여기 하락 추세입니다. 자, 하락에 대한 추세를 돌파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자리에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아까처럼 금액대가 좀 나와줘야 하는데,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드렸다시피 95K 이상부터 저는 좀 상승 관점을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에는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하기에 가능성이 현재 있을까를 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쌍바닥에 돌파 시그널이 떴을 때, 여기에 대한 돌파 시그널이 떴을 때 같이 이제 돌파가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너무 이렇게 쭉 올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지금 캔들의 갭이 조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쭉 올린다기보다는 옆으로 늘어지면서 간다거나 또 가면서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런 데를 돌파하는 것보다 옆으로 밀려나면서 이런 데를 돌파하는 것이 훨씬 더 상승이 나올 때 더 좋은 자리다. 왜냐면은 이전에 이런 박스권 하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박스권 하단을 같이 돌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저항이 조금 심하게 부딪힙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하락에 대한 추세를 옆으로 밀려나면서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저항은 일단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일이지, 여기를 1차, 2차로 나눴을 때 일단 1차만 돌파되고 2차는 나중에 생각하고, 근데 1차, 2차를 한꺼번에 돌파하려면은 조금 힘든 상승세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소스도 필요하고, 지금 차트를 조금 살려줘야 하는데 그런 차트에 대한 무빙이 아직은 하락 추세에 대한 하락이 좀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를 동시에 돌파하기보다는 옆으로 늘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돌파하면서 하락에 대한 마무리가 등장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95K까지
상승이 아니더라도 상승 관점은 언제나 더 크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차트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결과값이나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95K가 아니더라도 일단 하락의 마무리가 조금 끝나줘야 한다. 자, 세 번째 비트코인 웨지입니다. 여기 꼬리 찍어주고 반등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저점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추세가 저점 이탈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추세인데, 그러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74K에서 73K까지 조금 하락의 가능성을 본다면은 이런 데를 한 번 더 찍어주는 것이겠죠. 이런 데를 한 번 더 찍어주고 뭐 반등이 나온다던가, 그럼 이런 하락 자리에서 이런 무빙에서 반등을 쳐주면은 웨지 패턴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조금 크게 나와줘야 합니다. 돌파 시에 이전에 뭐 박스권 자리 하단도 있겠지만 돌파 시에 그래도 한 이 정도 거래량 때는 조금 나와줘야 돌파하고 나서도 상승에 대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고, 이런 데에서도 한번 저항 맞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추세도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시간봉 웨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눌려주면서 계속 저점 이탈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전에 봤던 여기 그림 때 이런 부분대를 한번 가지고 나서 반등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저항대가 걸려있다고 해서 지금 경우의 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까지 닿지 않고 반등 치는, 굳이 74에서 73K 부분을 찍지 않고 누구나 다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찍지 않고 반등을 치는 그림. 두 번째, 누구나 다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탈되고 올리는 그림. 자, 세 번째, 아니면 정직하게 그냥 가는 그림. 자,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처럼 한번 이렇게 이탈되고 반등을 쳐주는 그림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의 마무리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계속 하락만 지속할 수 없어요. 차트가 하락만 지속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쳐주면서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런 자리가 보통 이런 자리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제가 아까 2번 설명드렸던 하락 마무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을 한번 터치하지 않고 올려줬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두 개가 하락 마무리를 조금 암시하는 차트 진행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웨지 패턴으로 하락 마무리가 된다면은 돌파 시그널이 나와요. 자, 돌파된다면은 보통 웨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터져주면서 이런 하락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데, 거래량을 당연히 크게 발산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우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런 자리까지 반등을 좀 손쉽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지 패턴이 지금 상방으로 터져주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매물을 쌓지 않았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좋은 것들인데 나중에 또 생각하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여기 올릴 때 이전에 대한 매물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올렸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물을 쌓지 않고 반등을 쳤기 때문에 이만큼 빠지는 거는 또 손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형이 머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매물대를 쌓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지고 나서 떨어지는 자리에 손쉽게 뚫려 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물대를 쉽게 쌓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쭉 안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현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고점 돌파되고 여기를 매물대 쌓지 않고 올렸어요. 그럼 여기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 중 하나죠. 여기서 손쉽게 올렸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손쉽게 올렸으니까 손쉽게 빠지고, 근데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쉽게 못 올라가죠. 한번 눌려주고 올라가는, 또 내려주고 뭐 반등 쳐주고 내려가는. 왜냐? 이전에 데이터 값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도 손쉽게 올라가서 여기도 손쉽게 빠졌는데, 이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계속 저항 맞고 어디 라인? 여기 라인 저항 맞고, 그다음에 돌파 나온 다음에 여기서도 비벼주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뭐 날봉, 주봉뿐만 아니라 분봉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렇게 쉽게 빠졌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전에 한번 데이터 값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서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가정했을 때 저항받으면서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매물을 쌓고 갔는지, 얼마나 저항과 지지를 받으면서 차트가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매물대를 쌓지 않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좀 손쉽게 빠지는 자리가 되고, 손쉽게 빠지는 자리에서 그러면은 지지 구간은 어디냐? 그냥 간단하게 여기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있는 제가 알려드린 여기 구간까지 2021 대불장 플렉탈대로 1대1 비율로 빠지는 첫 번째.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세 가지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웨지 패턴에서 이제 어떻게 좀 작용할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좀 만들어짐에 따라서 제가 뭐 텔레그램 브리핑이나 뭐 영상으로 계속 다뤄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댓글에서도 보이는데 뭐 상승장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승장이 끝난 거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지해주고 한번
한번 이탈되었어요. 여기도 지지해주고 반등 쳤지만 결국에 이탈되고 이런 박스라인 때려봤습니다. 그래갖고 이더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험하죠. 여기에 대한 추세도 조금 어느 정도 이탈이 되었고 추세도 깨지고 넥자리도 깨지고 그러면은 다시 살려줘야 하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비트코인 상승뿐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이더도 그냥 같이 따라가는 그림으로 좀 가줘야 해요. 그래서 이더 관련된 테마들 섹터들이 조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빠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요 정도에서까지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4K, 3K 부분 조금 도달할 때 이더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겠다.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 이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월드코인 봐달라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제가 계속 해드린 답변은 4.4달러를 넘어줘야 한다. 테더를. 여기 구간을 좀 넘어줘야 관점이 생긴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좀 지속하는 모멘텀이 강한 이런 차트들은 아직은 조금 좋게 볼 수는 없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자리 이탈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자리 같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뭐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등을 친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 박스 때 좀 매물대 몰려있는 구간까지 이 윗꼬리까지는 좀 살려줘야 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폴리곤도 마찬가지예요. 폴리곤도 여기 이탈. 여기 라인 때 걸려있는데 이탈됐고 계속 저점 이탈이 이루어지는 자리들 여기도 이탈되었고 월드랑 뭐 다를 건 없고 월드가 조금 더 좋은 거는 일단은 차트 데이터가 좀 짧습니다. 월드가. 그래서 월드 같은 경우는 올라가더라도 조금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가총액 좀 이런 거 좀 제외하고 차트만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매물을 너무 쌓아줬어요. 그냥 여기가 조금 시체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고점 올려도 300% 올려야 되고 300% 뭐 여기는 한 500% 이렇게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잘못 물리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21선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봉에서 21선 살려주는 그림 요것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일봉에서 21선 살려주는지 못 살려주는지 그 다음 이제 또 챕터가 있으니까 일단 살려주고 봐야죠. 살려주면 또 살려주는 대로 또 다음 시나리오가 다음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